그러면 이제 7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 숙제를 낸 건데 이번에 다시 숙제를 내면, 그러니까 한 친구들은 안 해도 되고 안 했는 친구들은 한번 그냥 시험 삼아 해보세요.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안 보내줘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펀더멘탈 도메인이란 게 이렇게 이게 좀 많이 쓰이는 모양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여기가 이제 i로, 이 녀석이 펀더멘탈 도메인 된다는 거를 증명해봐라. 이게 숙제고, 또 이제 요걸 숙제를 하다 보면은 그 세트로 하게 되는 게 SL2G가 결국은 S랑 T로 제너레이트 된다. S는 인버전이고 T는 트랜슬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숙제였어요. 요게 숙제고, 요거에 대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줄라 폼 weight K for SL2Z에 대해서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했죠. 물론 마줄라 폼 말고 또 커스 폼도 있어요. 근데 제 이제 강의 계획서 보면은 이게 weight K라고 안 하고 EK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요 공간에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쿼션트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i를 집어넣어서 이걸 집어넣으면은 감마 z가 사실은 z가 되거든요. 근데 f, 그러면 감마 z가 fz랑 같은 건데, 이 마줄라 폼이라면은 얘는 감마에다가 cz 플러스 d의 k 승 곱하기 fz잖아요. 근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왜냐면 c가 0이고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k 승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fz가 0이 아닌 점이 있으면 0이 아니려면은 그러면 k가 2분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냥 웨이트 k 대신에 2k라고 쓰는 경우도, 그러니까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SL2G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SL2G가 아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으면 보통 웨이트는 even 웨이트밖에 안 나오죠. 아드 웨이트 나오려면은 그 약간의 이제 캐릭터 트위스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없는 곳에서만 가능해요. 아드 웨이트이 나올 수 있는 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걸 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이론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처음 알아야 되는 거는 이그젠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공허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그젠플 없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정이 이런 애가 존재한다면 막 100만 가지 막 디듀스를 해요. 이런 애가 존재하면 리만 가설이 참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애가 존재하지 않으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 가정 자체가 쓸데없는 가정이죠. 그럼 이제 그런 허무맹랑한,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이그젠플이 뭐가 있는지, 이런 그 펀더멘탈 도메인 위에 어떤 이런 시메트릭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이런 나이스 플러스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애가 잘 살고 있다, 많이 있다, 이런 애들은 유용하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결국은 이그젠플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그젠플 어떻게 컨스트럭션을 하고,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이그젠플 중에 하나는 얘예요. 델타 Q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1-q to the n을 24승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거에 24분의 1이라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데데킨트가 먼저 공부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마줄라 폼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마줄라 폼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마줄라 폼이 되려면 여기 앞에 24, 그러니까 24th 루트 오브 유니티를 곱해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마다 그 이상한 24승 루트 오브 유니티가 튀어져 나와요. 그래서 걔 때문에 거의 마줄라 폼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먼저 연구됐는데, 이제 그러면 내추럴하게 할 수 있는 건 그걸 24제곱을 하면 루트 오브 유니티는 다 1이 되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줄라 폼 꼴을 갖추게 되죠. 얘가 첫 번째 커스 폼 오브 웨이트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마누잔 함수인데, 이제 얘를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요. 0부터 할 필요가 없죠. 1부터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건 커스폼이 되는데, 이렇게 포멀하게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라마누잔 타우 펑션이라고 부르죠. 이제 라마누잔이 요 타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제안했는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런 합동식을 라마누잔이 발견을 했어요. 그죠? 신기하죠? 이게 소수에 대해서 이걸 계산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요거를 모든 소수, 그러니까 큰 소수들에 대해서 계산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걸 계산한 다음에 P의 11승이나 690이나 굉장히 큰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P에다가 3만 집어넣어도 이게 P가 2 집어넣으면 2048 더하기 1, 2049 뭐 이런 거 되죠. 뭐 근데 이제 3만 대도 이제 더 커지고 5, 뭐 7 이러면 P에다가 11만 집어넣어도 11에 11승이면은 뭐 자릿수가 11개가 넘어가니까 쉽지가 않죠.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 691은 우리가 낯이 익죠. 우리 줌 비밀번호가 691이에요. 그 69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MK, SK 이거는 이제 C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마줄라 폼을 웨이케이 마줄라 폼을 다 모아놓으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왜냐면 그 두 개 더하면 여전히 이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나 홀로모픽 서티 같은 게 덧셈에 의해서 덧셈이나 스칼라 곱에 의해서 잘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이제 커스 폼이에요. 컨벤션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서브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찾아보면 좋겠는데 피터슨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면 MK를 SK랑 EK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건 아이젠스타인 시리즈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현대대수에서 아이젠스타인 크라이테리언 할 때 그 아이젠스타인입니다. 아이젠스타인 시리즈는 그러니까 보통은 상수항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살아있는 애. 지금같이 이걸 나중엔 오늘은 레벨 1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이어 레벨이 되면
상수항이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레벨 1이니까 레벨 1에서는 상수항이 반드시 살아있어요. 왜냐면 상수항이 없으면 정의상 SK니까 걔네들이 이제 오소고널 컴플먼트로 이렇게 디렉트 썸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디멘전 포뮬라가 있는데 러플리 12분의 K 플러스 뭐 1 정도 됩니다. 러플리. 그리고 S12는 디멘전이 1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요 찾아낸 요 녀석이 델타가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요건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사실은 요 웨이 12 커스폼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따가 기회가 되면 요 정리를 증명하는 간단한 증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실 요 많이 여기에 이제 갈로아 표현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많이 숨어 있긴 한데 그런 거 몰라도 증명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재밌는 게 숨어 있지만 요거 밑에 요거 별표 하나만 알고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그젠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사실은 이그젠플이 당연하지 않은 게 요 데데킨 데이터 펑션이라는 요런 좀 뭔가 그 파티션 같은 거 할 때 좀 등장하는 요 함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요걸 이제 이게 웨이 12 마줄라품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백그라운드가 조금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단순히 시작하면은 이그젠플을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런 어떤 디퍼렌셜 폼 같은 거에 그러니까 디퍼렌셜 폼 같은 거를 차원이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런 건 이제 리만 로크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다 배우는데 결국은 여러분 대수기하 같은 거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로 배우게 되는데 리만 로크 정리가 그냥 쉬운 정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면 유용한 정리지 막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여기 앞에다 이제 그로산디 리만 로크 같은 것까지 하면은 더 어려워지고 뭐 히츠부르크나 이런 사람들도 뭐 스펠링 어떻게 되죠? 히츠부르크 제가 스펠링을 잘 몰라서 까먹었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만 로크 정리를 막 일반화한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트리비얼한 정리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옛날부터 이제 그러니까 컴플렉스 어널리시스의 제일 중요한 정리들 중에 하나는 고전적으로 제일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는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스크라이브 그 제로랑 포를 딱 주고 여기서 함수 존재하느냐 이런 거 찾아봐라. 이런 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두 점에서 함수 값을 안 갖는 그러니까 함수 값이 두 점을 뺀 그런 어널리틱 그러니까 인타이어 함수를 찾아라 그러면 없죠. 컨스탄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대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디퍼런셜 폼도 특별하게 어떤 그걸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걸 계산하는 이거의 차원을 계산하는 이런 거가 있는지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마줄라 폼을 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은데 마줄라 폼이라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왜 처음 등장한 걸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퍼 플레인이란 거를 우리가 SL2G로 자르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가 뭔지 여기서 이제 마줄라하다는 느낌이 이제 모줄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건데 얘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레티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티스들 C, O2 이건 이제 호모세티라고 불리는 호모세티로 자르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티스라는 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레티스라는 거는 C에서 뭐 이런 거가 레티스죠.
그러니까 오메가 1, 오메가 2로 제너레이트 되는 G 오메가 1, G 오메가 2 이게 레티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L이라고 치면 L을 C로 그러니까 C가 아니죠. R로 텐서하면 얘가 이게 C가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풀랭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랑 이게 같은 방향 평행선상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직선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걸 못 만들어내죠. 이게 안 되죠. 이게 각도가 180도가 되면 안 돼요. 조금은 벌어져 있어야 돼 서로. 그래야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풀랭크인 거죠. 이런 걸 이제 디스크리트 아니를 레티스라고 부르는데 두 개의 레티스가 호모세티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늘려서 그냥 상수배 컴플렉스 상수배 가지고 늘려서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복소수를 곱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람다를 곱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컨포멀 매핑이라고 배웠죠. R 곱하기 2 세타로 하면 R만큼 늘리고 세타만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R만큼 늘리고 세타만큼 돌리는 거니까 결국은 레티스를 이거 늘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줄이는 거죠. 점들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G 오메가 1, G 오메가 2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각도가 오메가 1이 더 이렇게 늘어나도 오메가 1이 더 작게 만들면 우리가 오메가 1으로 나눌 수가 있죠. 어차피 얘는 둘 다 0이 아닐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애가 사실 이거 호모세티 이퀴벌런스 한 거죠. 그러면 얘가 이미지너리 파트가 양수가 돼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되죠. 음수면은 W2랑 W1이랑 자리 바꿔가지고 음수면은 W2로 호모세티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이미지너리 파트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티스가 항상 있으면 얘는 이제 G 오메가 1, G 오메가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베이시스 두 개 잡아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러면 얘가 이제 Z 더하기 Z 타우로 쓸 수 있는 거죠. 타우는 1 오메가 2 or 2 W1 such that 이미지너리 타우가 양수가 되게. 그러니까 레티스가 있으면 얘가 여기서 타우라는 걸 만들어서 어퍼 플레인 위에 만들어서 L 타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L 타우라고 잘 안 하죠. 레티스는 L은 이제 옛날 그 그리스 문자라면 람다죠. 람다 타우 Z 플러스 Z 타우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 업투 호모세티 이퀴벌런트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역으로 어퍼 플레인 타우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죠. 1 타우가 있고 그러니까 1 타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얘가 지금 타우고 타우 빼기 1인데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한 건 타우 로를 생각하고 싶은 그러니까 로 플러스 1을 생각하고 싶은 건데 로 플러스 1이면 얘가 로가 되겠죠. 요런 경우는 요거랑 요걸로 베이스 잡았는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로 베이스를 잡았는데 요거 두 개 잡은 거랑 같아요. 왜냐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이건 두 개 같아. 얘는 이제 호모세티로 돌려도 안 되는데 같아. 같을 수도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두 개가
두 개가 호모세티 없이 그냥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두 개 레티스가. 그러니까 람다 타우랑 람다 타우 프라임이랑 언제 같을 수 있냐? 호모세티로 줄였으니까 뭐 최소한 그냥 같진 않더라도 호모세티로 같은 정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언제 레티스가 다른 레티스를 이제 포함하냐? 요 질문을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거를 대답할 수 있으면 양쪽 둘 다 비교하면 되니까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언제 돼요? 여기 있는 베이시스 1이랑 타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타우 프라임 1이 있겠죠? 여기는 타우랑 1이 있고 얘를 이 베이시스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타우 프라임이란 게 뭐 정수배 A 타우 플러스 B가 되고 1이 또 여기도 1은 베이시스니까 여기도 C 타우 플러스 D가 돼야 돼요. 이렇게 A, B, C, D가 정수가 있으면 이러면 요 녀석이 여기 있는 애들로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거죠. 그죠? 베이시스가 두 개니까 타우랑 1이 있고 타우 프라임이 있고 이쪽은 타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BCD는 Z에 있으니까 이건 이제 매트릭스가 M2에 있는 거죠. 요런 매트릭스가 있으면 요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디터미넌트가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디터미넌트가 0은 아니에요. 디터미넌트가 아마 0이면 이게 그 같은 라인에 있어가지고 안 될 거예요. 디제너레이트 그러니까 레티스니까 둘 다 타우 프라임 1이랑 타우 1이랑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데 디터미넌트 0이면은 차원이 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어떤 애가 있으면 돼요. 그럼 반대로 람다 타우 프라임이 있으려면 똑같이 타우 1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정수 매트릭스가 있어서 타우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0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비교해주면 디터미넌트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겠죠?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람다 타우 프라임이랑 같으려면 이게 if and only if 뭐냐? 뭘 얻었냐면 대어리 그지스트 감마 ABCD in SL2Z such that 타우 프라임이 감마 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우 콤마 1이라고 저렇게 써야 있지만 얘를 비율로 생각하면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요 비율을 곱하는 그 C 타우 플러스 D 같은 거를 코션트 해줘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H마드 SL2G랑 그러니까 레티시스 업투 이제 호모세티랑 1대1 대응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레티스 업투 호모세티 요게 사실은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면 이제 엘립틱 커브 오버 C랑 같아요. up to 아이소모피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이제 소위 말하는 하치 세어리로도 얻을 수 있고, 뭐 그냥 러플리 얘기하면 엘립틱 커브 이제 요걸 이제 얻는 방법이 또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트라스 피 펑션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이텍으로 쓰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바피 바이어스트라스 피 펑션인 거예요. 엘립틱 커브 오버 C가 레티스가 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토폴로지컬하게 쉽죠. 토폴로지컬하게는 이렇게 있으면 얘랑 아이덴티파이하고 얘랑 아이덴티파이하면 이렇게 두 개가 묶이고 이렇게 묶이면 이제 동그랗게 도너츠가 하나 생기니까 요거는 쉬워요. 토폴로지컬하게는 이건 쉬운데 이제 요 스어렘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컴플렉스 어널리틱하게 두 개 레티스가 그 호모세티가 없으면 걔네가 이제 이퀴벌런트 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더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립틱 커브의 모듈라이 스페이스예요, 얘가. 그러니까 요 녀석이 그 리만이 옛날에 얘기했던 이제 엘립틱 커브의 모듈라이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디퍼런셜 폼을 모듈라 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제 F가 마듈라 폼이면 우리가 다음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레티스 업투 호모세티를 하지 말고 레티스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F 람다에다가 이거 홀로모피 어느 정도 이제 홀로모픽 같은 거 가정하고 그게 어떤 센스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토폴로지나 뭐 이런 게 잘 없으니까. 근데 이게 F에다가 이런 시스타에 있는 람다를 갖고 와서 곱했을 때 이렇게 K가 되는 이런 함수도 이런 걸 언제나 만족하는 이런 함수들을 생각해 봐요. 이런 건 레티스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름은 뭐 얼마든지 뭐 우리가 정할 수 있죠. 오브 뭐 웨이 K라고 부를 수 있죠. 이 K.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가 제가 숙제를 조금씩 내주는데 검사는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고맙게 제가 잘 보고 대충 읽어보고 엄청 꼼꼼하게 읽어보잖아요. 너 여기 틀렸잖아. 너 이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혼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읽어보니까 예, 잘 하는 사람들 칭찬을 해주고 못해도 뭐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이게 내가 이런 거 배울 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해봐요. F가 이제 레티스 펑션이면 그러니까 F가 이제 마듈라 폼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F? 그러니까 F 타우를 F 람다 타우라고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여기서는 이제 SL2G의 그러니까 여기는 SL2G 액션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호모세티로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가 있는 거고 요게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F를 그러면 여기는 왼쪽은 홀로모픽하다는 말이 조금 더 잘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오른쪽에 이제 홀로모픽 우리가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홀로모픽 서티 같은 걸 적당히 오른쪽에 이제 요런 관계가 잘 만족하게 준다고 치면 오른쪽에 레티스 펑션이라는 거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가 왼쪽에 마졸라 폼이 갖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랑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마졸라 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해돼요? 질문 있어요? 다들 잘 살아있죠? 채팅 왜 아무도 안 해? 그렇지. 살아있구만. 다들 잘 살아있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럼 이거를 진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지. 근데 레티스에서 레티스 함수를 만들 때 당연히 이런 람다 스케일링에서 K만큼 오는 것 중에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레티스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더하면 레티스의 인베리언트 하죠. 레티스가 돌아다닐 때마다 다 더하는데. 근데 K배를 하면, 그러니까 람다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람다만큼 가니까 이게 람다의 이건 이제 보통 소위 말할 때 이제 호모지니어스하다고 하죠. 이런 걸 폴리노미얼들이 호모지니어스하면 이런 프로퍼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호모지니어스하게 뭔가 폴리노미얼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예요? 오메가 0일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0 아닌 거, 0 아닌 것만 다 하면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 다 더한다고 치면 수렴성을 무시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수렴성만 무시하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메가가 람다 이거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오메가가 람다 스타에 있는 애들 중에서 람다 오메가 K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람다의 마이너스 K승 곱하기 F 람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를 만족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람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얘가 언제 수렴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리만 제타 함수 할 때랑 똑같아요. 리만 제타 함수는 수렴할 때 그 n to the ss가 리얼 밸류가 1보다 크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가 2보다 크면 수렴이에요. 심지어 k가 2일 때는 그러니까 k가 2일 때는 앱솔루트 컨버지 하는데 k가 2일 때는 약간 방향 잘 조절해서 더하면 뭐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럼 F 타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어요? F 타우를 어떻게 정의해? F 람다 타우. 그죠? 이거잖아 우리가 위에서 정했으니까 이거는 오메가가 람다 타우 스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오메가의 K승분의 1 이러면 얘가 이그젠플 끝 2분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2분 2보다 큰 거 돼요? 이게 답이죠. 그럼 이거 조금 더 이 람다 타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쓰면 Z 플러스 M 플러스 N 타우의 K승 이런 거 이거죠. 그럼 우리가 마줄라 폼 공부하면 이게 마줄라 폼이 된다는 건 그냥 뭐 지금 쭉 약간 홀린 듯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홀린 듯이 이렇게 쭉 왔더니 우리가 컨스트럭션 해버렸어요. 얘가 마줄라 폼이다. 해버렸어. 얘네들을 아이젠스텐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얘를 이제 GK라고 불러요. GK라고 보통 부르는데 Z는 타우라고 쓸까요? 여기가 그 컴플렉스 함수처럼 보이려고 Z로 바꿔보죠. 그럼 타우 대신 Z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줄라 폼을 프로퍼티를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리의 익스펜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Q 익스펜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마줄라 폼인 건 그래 동의하겠다 이거야. 여기다 여러분들 그 레티스, 그러니까 GK가 이걸 증명하려면 결국은 아까 그런 뭔가 레티스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호모세티 관계를 잘 이용해서 요 서메이션을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금방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요거를 오히려 시작으로 해서 요 아까 숙제를 다시 그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왜냐면 얘는 조금 더 익스플리스하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이 여기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CZ, 그러니까 Z에다가 간말을 집어넣으면 AZ 플러스 B 나누기 CZ 플러스 D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모에 있는 CZ 플러스 D를 다 똑같이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곱하다 보면은 거의 K승이 분모에서 튀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게 나오는데 디터미넌트가 1이니까 걔네들이 사실은 MN을 약간 그 다르게 순서를 조합해서 더하면 전체 그 이게 합이 같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아규먼트가 필요하겠죠. 하여튼 요거를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고 이제 Q 익스펜션이 이제 관건이에요. 사실 지금 우린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요거를 증명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은 이미 다 했으니까 그게 이제 이미 요 F에 대한 함수로부터 다 된다. 요게 요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요거는 사실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Q 익스펜션이 문제인데 Q 익스펜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웰노운 트릭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김홍정 선생님 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개정판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96년도 때 쓰던 미적분학 책을 김홍준 선생님이 여전히 쓰신 그 책을 봤는데 그 한 권짜리였어요. 한 권짜리. 근데 제가 그걸 처음 읽었을 때 고등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뭐 수능 끝나고 좀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왜 어려웠지? 그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듣는데 제가 뭐 그 사이가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을 텐데 분명히 전에 읽을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새로운 미적분학 책 개정판 이제 원투 생긴 거죠. 드디어 그때.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잘 읽히는 거야. 옛날 의상과도 똑같은 분이 똑같이 쓰셨는데 아마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게 좀 댄스하게 얘기를 쓰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적분학 원투로 나눈 다음부터는 되게 이게 친절하게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항상 보면은 막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뭐 그런 것도 나오고 E2D 아이세타 집어넣어가지고 사인 Z, 코사인 Z 뭐 이런 거 얻어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웰노운 트릭에 등장합니다. 왜냐면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베르누이 넘버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다 이 마졸라 폼 시어리에 있는 걸 선생님이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요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같은 게 있어요. 코탄젠트 전개하면 이런 식이 된다.
요거를 요거를 일단 믿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있죠. 코사인 세타가 이거고, 이 i로 나눠야 되나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김홍수 그 미적분학 초반에 나오는데, 그럼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이거 나눠주면은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2i가 위로 올라가니까 i 곱하기 그럼 파이 i랑 곱하면 되겠네요. 2에 이게 코사인이 분자했으니까 세트에다가 파이 z 집어넣으니까 i 파이 z 마이너스 플러스 2에 마이너스 i 파이 z 2에 i 파이 z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i 파이 z. 그러니까 2에 i 파이 z를 곱하면 파이 i에 2에 2파이 iz 마이너스 1, 2에 2파이 iz 플러스 1. 드디어 2파이 iz 나왔네요. 그죠? 얘가 q죠. 그럼 요거는 이거 1 더하기 2배의 등비급수로 하면 1-q로 쓰는 게 더 좋겠네요. 1-q로 쓰려면 이렇게 쓰고 1-q를 다 더하면 그냥 q to the 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몇 가지는 뭐 별 계산이 없었죠. 이거 미분하는 거예요. 뭐 K번 미분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원하냐면, 그러니까 n에 대해서 적당히 고정해가지고 더해버리면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가지고 싹 다 빼가지고 z 플러스 k분의 1 그런 걸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서메이션은. 그러면 z 플러스 k분의 1 같은 거를 q 익스펜션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얻은 거죠. z 플러스 k. 그러니까 k가 1일 때 z 플러스 뭐 자연수 그걸 다 더하는 정수 그분의 1을 더하는 공식을 Q 익스펜션으로 안 거고, 이걸 미분하면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호 같은 거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지만 요거 그냥 그러니까 왼쪽은 미분하면은 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요 팩토리얼이 등장한 거고, 마이너스 1이 홀수계 있냐 짝수계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근데 요쪽은 이제 미분하면은 이게 2의 2파이 iz니까 2파이 i가 계속 튀어져 나오죠. 그래서 k만큼 미분한 만큼 튀어져 나올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적당히 부호를 조절해 주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냐면 아마 k가 2분이라는 걸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2분일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건 이제 Q2D에는 미분하면은 뭐 그냥 똑같은 거 생기는데 이렇게 되죠.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체인을 써가지고 이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쉽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코탄젠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코탄젠트 Z에 대한 그런 이상한 공식, 이상한 거 요거 얻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G에 대한 거 얻는 거랑 두 가지가 남았죠. 그죠? 여기까지는 되게 티피컬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거 하는 방법.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엇을 시키는지 모르니까 어려운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요 공식을 얻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포뮬라를 얻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요 Q에 대한 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코탄젠트 공식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참고로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을 때 제 친구가 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 군대 입대하기 전에 같이 이제 마줄라폰 같은 공부했었는데, 이제 그 아포스톨 책을 봤었어요. 인트로덕션 투 어널리틱 넘버 시어리를 봤는데, 그걸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데데킨 데타 funk션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포스톨 책이 두 번째 권이 있는데, 그걸 보는데, 그거 보다가 이제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친구가 이제 제 훈련소에 있을 때 요거 공식 얻는 거 알려줬어요. 편지가 있어요, 아직도. 그 혼자 화장실 가가지고 읽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막 잘 이해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급해가지고 잠깐 보는 거죠. 빨리 나가서 수련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공식들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걸 먼저 해보죠. GKZ를 먼저 해보면, 얘는 M이 Z에 있고 MN이 이제 0,0일 때 N은 모든 정수를 다 돌아. 그럼 M 이렇게 해서 M과 N의 역할이 바뀌었네요. 제가 이제 옆에 걸 보고하고 있어요. 제가 늘 외워서 하긴 힘드니까. 어쨌든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 식대로 바꿀게요. 원래는 저는 M과 N의 역할이 바뀌었는데 M과 N을 역할 바꾸면 되지 뭐. 이름 바꿨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N을 먼저 더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N이 0일 때, 그러니까 M이 0일 때, 이거 순서를 저는 M을 먼저 더하고 싶은데 바꿔볼까요? 얘는 얘 멋대로 했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내 방식대로 할래. 틀려도 뭐 여러분들이 고쳐주겠죠. n이 0이면 어떻게 되죠? n이 0이면 m이 z에 있을 때 z, 그러니까 z에서 0이 아닌 걸 해야 되니까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mk분의 1이죠. 이거의 2배. 그러니까 k가 2분이니까 맞아요? k가 2분이니까 이거는 요 텀은 m이 0일 때 m이 0이기 때문에 m이 0인 거 빠지고 m이 0 빼고 나머지 1, 2, 3, 4 이거 쭉 양수 더하면 하나 나오고, 음수 쪽으로 가면은 k가 2분이니까 마이너스 m의 k승이 m의 k승이랑 같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죠. 되죠? 여기까지는 되고, n이 0이 아닐 때는 이제 n은 또 1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n이 0이 아닐 때 m 플러스 nz k승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제
mn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mn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다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1부터 무한대까지 최대 공약수를 더하고 나면 아니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더하면 되죠. 이젠 m부터 더하는 거야. m은 모든 정수 다 더할 수 있죠. 그리고 n은 뭐 1부터 n은 0이 아닌 정수. 근데 요거는 nz를 여러분들이 이제 z라고 놓고 생각하면 여기서 하면 되죠. 그럼 요게 요 안의 식이 k-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2파이 i의 k승 곱하기 m이었으니까 또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m의 k-1 q가 그러니까 nz로 바뀌었으니까 2의 2파이 i nz니까 q의 n승이죠. 이 q의 mn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공식 이용하면. 그래서 얘가 2배의 요거는 제타 k죠. 제타 함수죠. 그리고 k-1 팩토리얼의 2파이 i k승 거기 또 무한대까지 m도 더해야 되고 n도 더해야죠. 그러니까 n은 0이 아닌 거. 잠깐만 제가 이제 이제 무슨 걸 할 거냐면 어딘가 부호가 하나 틀린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꾸 헷갈리는데 m을 먼저 더하고 n을 먼저 더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하는 트릭이 뭐냐면 얘를 t로 취환하죠. 그러면 q의 t승이고 얘가 더해지는 항을 보면 그러니까 mn에 대해서 더할 때 이 더블섬인데 요걸 t로 취환하면은 얘가 t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고 요 개수가 t의 약수일 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대신에 d라고 할까요? t로 할까? t라고 하고 그러면 d가 t를 나눌 때 d의 k승분의 1을 더하고 q의 t승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걸 이제 디바이저 펑션이라고 해요. 약수 다 더하는 거. 약수 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시그마 k-1 뭐 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사실은 2배의 제타 k 빼기 k-1 팩토리얼의 2파이 i k의
뭐 t를 다시 n으로 바꾸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k-1n의 q to the n 이렇게 일반항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부호가 플러스라고 하는데 어디서 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책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어디서 실수했죠? 애초에 처음 여기 미분했을 때 얘가 이 부호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일단은 요 Q 익스펜션이고 요 제타 K가 2분 인티저일 때 이런 식이 있어요. 베르누이 넘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럼 이걸 집어넣어 주면 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얘를 EK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Normalized Eisenstein 시리즈. 아까는 제가 EK를 앞에서는 EK를 그 스페이스로 썼는데 스페이스로 쓸 때는 이게 혼용해서 가끔 써요. 여기 스페이스로 쓸 때는 얘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볼드로 이렇게 좀 쓰든가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고 이게 아이젠스타인 시리즈입니다. 상수항이 살아있죠. 상수항은 1로 노멀라이즈 한 거예요. 노멀라이즈드 노멀라이즈드 아이젠스타인 시리즈입니다. 여기 베르누이 넘버가 나오는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이따 보이고 이제 이 숫자가 베르누이 넘버를 이용해서 직접 쓰면 이렇게 되죠. 베르누이 넘버 이용해 쓰면은 이 4가 1 플러스 240 이렇게 되고 이 6가 2의 AC 5가 아니죠? 7이겠죠 그럼 2의 12 2의 12가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델타가 이게 웨이트 12의 커스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Q 시리즈 보면은 Q 곱하기 1 Q to the n의 24승이기 때문에 얘가 Q로 시작해요. 이렇게 나갈 텐데 250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웨이트 12랑 연결이 돼서 아까 타우 요거의 개수를 타우 n의 q to the n이라고 했는데 타우 p가 1 플러스 p의 11승 마드 691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요 관점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증명은 아직 아니지만 691이 여기 분모에 있는 숫자고 1 플러스 p의 11승은 여기다 p 집어넣으면 되죠.
n에다가 p일 때 소수면은 약수가 1이랑 p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2의 12승 말고 g의 12승을 하면, 그러니까 이 수를 다시 곱해야 되는데, 얘가 있고 델타 이거 쓰면 q, 얘는 이제 요 텀을 쓰면 q 뭐 2000 또 쓰면 2049q 제곱 이렇게 나가죠. 근데 지금 분자가 이게 사실 리벳 정리의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분자가 691이잖아요. 691로 보면 분모는 이제 유닛이야, 유닛. 무시할 수 있는 애야. 그럼 마드 691로 얘를 그냥 보면, 얘가 이제 마드 691로 보면은 커스폼이에요. 왜냐면 상수항이 691에서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마드 691로 보면은 G12는 커스폼이에요. 근데 커스폼인데 Q의 개수가 1이야. 근데 커스폼 중에 Q의 개수가 1이면 얘잖아. 그리고 차원은 1이에요. S, 이게 이렇게 따지면 이런 건데, S12가 이거 C벡터 스페이스인데, 여기서 이게 이걸 정확하게 하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 정수가, 개수가 정수인 애들 다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691 파이나이트 필드로 이렇게 리덕션, 이게 서젝티브입니다. 근데 얘가 차원 1차원이잖아요. 얘도 1차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델타가 살고 있고, G12는 얘는 이제 사실은 S12에 안 살고 E12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E12,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말하면 M12에 살고 있는데, 얘 델타를 이렇게 리덕션에서 보내면 얘가 델타 바가 될 텐데, 얘가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투 스칼라로. 근데 얘는 리덕션 했더니 얘도 이 안에 들어와요. 커스폼이 돼버려. 여기선 아니었는데 리덕션 하니까 커스폼이 돼. 근데 얘네들이 시작점이 Q 이렇게 시작하고 얘도 Q 이렇게 시작하니까 상수 차이인데 상수항이 초항이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 같은 거. 뭐로 같아요? 마드 691로. 그러니까 F 요 필드 위에서는 같으니까 개수의 이런 합동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개수들도 다 합동 성립합니다. 나머지 개수들도 전부 다. 요거만, 그러니까 소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소수에 대해서만 알면 나머지는 다 같아져요. 그 나중에 이제 해키 오퍼레이터 같은 거를 이제 도입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모든 그 애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해키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 아이겐 펑션이기 때문에 다 돼요. 요게 되고, 다르게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E4랑 E6 뭐 이용하든지, 아니면 E4랑 E8이랑 곱하고, 그럼 이 H12가 될 텐데, 얘를 빼주면 상수항이 캔슬 되니까 델타의 배수가 될 텐데, 그거 이용해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식을 엘레멘터리하게 얻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레멘터리하게.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f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이거를 계산해주면 1728Q 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얘가 1728의 델타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if 뭐 세제곱 빼기 이 6, 12 그럼 상수항이 0이죠. 그럼 어떤 뭐 꼴 곱하기 델타가 나올 거예요. 상수항. 근데 이 12는 기본적으로 분모에 690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여기다 691을 곱해주면 여기도 분명히 상수항이 691이 분모에 좀 있을 거예요. Q항이 691 곱하기 24 세제곱 빼기 그럼 65520인가요? 20 곱하기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이제 델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 둘은 얘는 이제 691의 배수고 얘는 이제 691로 하면은 얘네들이 다 요 개수들이 691로 유닛이고 691이랑 서로 쏘고 뭐 비교해보면 아마 같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691로 해보면 같아져가지고 결국은 요걸 이용하면은 요걸 이용하면은 요 식을 엘리멘트를 해가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죠? 되게 빠르게 나가서 이해 안 했고 이해 안 했는데 코탄젠트 그러니까 코탄젠트 안 했고 두 개 안 했죠? 제타 함수. 근데 제타 함수는 조금 더 쉬운데 그러니까 이분 인티저에 대해서 이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오일러가 이걸 그냥 다 해냈죠. 오일러가 해낸 방법도 있지만 베르누이 넘버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아까 같이 파이제트 코탄젠트 파이제트를 이게 파이제트 아까로 한 거로 치면 파이 아이제트 플러스 2파이 iz에 2에 2파이 iz 빼기 1이죠. 아까 어디죠? 여기서 이걸 얻을 때 이걸로 얻을 때 q 빼기를 1 빼기 q로 바꿔서 했는데 여기서 생략된 코스가 여기 이제 q 빼기 1분의 1 더하기 q 빼기 1분의 2죠. 그걸 이제 그냥 거기서 멈춰서 쓰면 이렇게 바뀌죠. 요거를 베르누이 넘버잖아. 요거 t로 생각하면 베르누이 넘버죠. t가 2파이 iz에 k승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또 아까 얘는 요거죠. 요거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묶어가지고 Z에 대해서 전개해 줄 수가 있죠. 지금 왜 비교하냐면 얘를 묶어가지고 Z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왼쪽에 요걸 아까처럼 Z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아까는 Q에 대한 식을 얻었는데 이제는 Z에 대한 식인 거야. 여기는 Z에 대한 개수가 나오잖아. 이 Z에 대한 개수 양쪽 비교해 주면 얘는 아까 Z에 대한 식을 잘 여러분 계산해 주면 서메이션이 Z 함수처럼 이게 n to the s 그러니까 n의 2k승 이런 거분의 1을 이거 더해야 되는 이런 게 개수로 나올 거야. 여기는 이게 개수로 나오고 그럼 이거 양쪽에 k가 그러니까 k가 짝수일 때만 비교하니까 n의 k승분의 1 같은 애들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Z에 대한 식을 그 등비급수 공식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n의 k승분의 1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게 나올 텐데 이런 건 이제 Z 함수죠. 왼쪽이고 요건 오른쪽이고 뭐
부호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증명을 한번 그냥 마무리 해보시고, 코탄젠트는 뭐 이런 공식을 얻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옵니다. 사인 Z.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오일러의 전기를 보면 뭐 제가 오일러 전기를 어렸을 때 본 걸 기억해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공식을 얻을 때 베르디 넘버 같은 건 안 쓰지만 익스플리시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 얻어요. 근데 이게 엄밀하지가 않은 건데 여러분들이 사인 파이 Z 같은 거 생각하면 사인 파이 Z가 뭐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인지 생각해보면 사인 파이 Z는 모든 정수에서 제로를 갖는 함수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정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러플리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함수랑 되게 근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극한값도 있으니까 파이 Z 나눠주면 모든 정수일 때 1인 거. 그죠? 대충 이렇게 되는데 오일러는 이게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을 했어요. 그럼 6분의 제타2가 6분의 파이 제곱 같은 게 나오고, 왜냐하면 왼쪽에는 이제 n의 제곱분의 1 같은 거 초항 비교해보면 나오는데 이게 초항이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이거 다 계산해서 하면은 1 빼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z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얘는 전개해주면 사인 파이 z 이거 전개해주면 파이 z의 제곱 6분의 1 마이너스 뭐 z제곱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다는 거죠. 6분의 1 파이 제곱 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다 얻었는데 요게 나오면 이제 파이 z를 하면 사인 파이 z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1 마이너스 z n분의 z 1 플러스 n분의 z 뭐 이런 식인데 양쪽에 로그 씌우고 미분하면 미분 로가리드믹 데리버티브인데 제가 늘 말하는 로가리드믹 데리버티브인데 이건 사인 로그 취해가지고 하면 사인이 분모를 올 테고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이니까 코탄젠트가 나오는 거죠. z가 있어야 되나요? 없나? 하여튼 그러면 이제 파이가 이제 미분할 때 튀어나올 거고 그러니까 좌변이 나올 거고 우변은 이제 로그를 취하니까 이게 다 곱셈이 다 덧셈으로 쪼개지고 얘네들 다 데리버티브니까 쉽게 나오죠. 양쪽에 n을 다 곱해도 상관없는 게 n을 다 곱하고 부호 바꾸고 적당히 해도 로가리드믹 데리버티브 하면 싹 다 캔슬 아웃 돼가지고 원하는 식이 나올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